청춘 맞나? 청춘 맞다. 지역적이면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늘 오매불만 사실은 뵙고 싶었습니다. 그냥 가세요. 대표 기업으로 딱 떠오르는 바로 그곳. 주식회사 무학의 최재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회장님. 모든 주류에서는 인정하고 그렇죠. 있어요. 참 좋지 않습니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회사. 저희만 잘 돼가지고는 결국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이 대목에서 감명받지 않는 자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만의 청년의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청년의 시대를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반 이상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는 겁니다. 모두 설날이 머지 않았다. 저는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정말 좋은 경남이지 않나. 청춘 맞나? 청춘 맞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경남 상도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기업과 청년을 잇습니다. 희망 이음 사업의 CEO 특강 진행을 맡고 있는 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경남, 창원, 마산하면 이 대표 기업으로 딱 떠오르는 바로 그곳. 주식회사 무학의 최재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네, 회장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차에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주식회사 무학이라고 하면 뭐 경남이나 창원이나 마산이나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 또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한번 해봐 주시는, 직접 해주시는 우리 무학 소개는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무학 어떤 회사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무학 회장을 맡고 있는 최재호라고 합니다. 저희 무학은 1929년도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마산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창원 통합시로 바뀌었죠. 올해로 이제 91년을 이제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출발했지만은 그 꿈은 그 세계적으로 비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기업은 대를 이어서 집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함께 번창하고 또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딱 좋은 데로 요즘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청춘 소주라는 것을 내 가지고 요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죠. 힘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도 진출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저희 무학하면은 우리 딱 좋은데 또는 청춘 소주로서 수도권에도 이제 들어볼 수 있는 정도의 단계는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를 정말 체감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우리 무학 회장님 엄청 뵙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맛있는 거 그런 것들을 먹다 보면 야,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 회사 회장님은 어떤 분이실까? 참 궁금한데 워낙에 우리 좋은데이 청춘 제가 어제도 맛보고 왔습니다만 참 좋지 않습니까? 네, 맛있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늘 오매불만 사실은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주류라고 하지만 그 맛 또한 상당한 기술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주식회사 무학만의 그 맛을 내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맛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희 무학의 주류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저희 무학이 가장 다양한 술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다.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무학 그러면 딱 좋은데 좋은 청춘 뭐 이런 소주로만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주 이외에 저희가 국화면 조리라든지 또 매실말이라든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그 칼라 시리즈 제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류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그에 따르는 연구 인력과 또 시설이 함께 되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트렌드를 가져나가는 주류가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 맛과 연결되는 건데요. 맛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맛이 있고요. 고객이 평가를 잘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주류가 좋은 주류가 있고 판매가 잘 되는 주류가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주류를 우리가 고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주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저희 주류 회사를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항상 고민되는 과제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모든 경영사들이 16.9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16.9도는 지금 무하게 한 11년 전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호평을 받았고 이러한 호평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주류 회사들도 이후 3년, 4년, 뭐 길게는 5년 이후에 저희 회사를 따라왔고 또 이러한 것이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보편화된 맛을 이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경쟁회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품질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이냐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무가당이라는 이제는 건강과 관계되는 사항을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가당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딱 좋은데요. 청춘소주 같은 경우는 지금 무가당으로 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당뇨 문제라든지 이러한 그렇죠. 과당 섭취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자주 애용하는 주류에서 과당을 한번 빼보자. 이러한 무과당을 한번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아직은 충분히 홍보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이것도 세월이 가면은 모든 주류회사가 따라올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맛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선두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비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제가 맛의 기술력을 여쭤봤었는데요. 그 맛의 기술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건강까지 생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 소비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짜 그 기술의 원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무학하면요. 이 소주만 있지 않습니다. 네. 국화, 매실, 그리고 그 스파클링 와인도 있더라고요. 예. 스파클링 와인도 있고, 그리고 사실 매실말 같은 경우는 오래됐거든요. 나온 지가 오래됐죠. 네, 저도 참 애용했던.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런 식의 어떤 구상을 하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다양화, 그리고 맛의 다양화, 그리고 보니까 최초가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16.9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떤 최초에 쓰셨을 거고, 그다음에 무가당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뭔가 경영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또 남다르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트렌드와 어떠한 기업이 가야 할 가치가 같이 함께 어울려져서 우리 상품이 나온다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려고 쫓아가다 보면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 그러면 이 업종 말고 차라리 다른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화면 조리가 있고 매실마을 있고 또 다양한 저희 칼라 시리즈 제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보시면은 우리가 무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 철학이 지역적이면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꼭 지역에서 출발하는 기업은 꼭 그 촌놈 소리 듣잖아요.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지역의 제품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방향을 가야 된다. 지역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마산, 지금은 창원입니다. 마산에 나오는 그 야생 국화 이 재배 단지를 그냥 구경만 할 것이 아니고 또 여기서 한의학에서 우리가 보면은 상국이라고 그러죠. 국화 중에서도 우리가 한방에 쓰이는 건 상국이라고 그럽니다. 그 상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눈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품화 시킨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에게도 좋고 지역 농민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국화면 조리 같은 경우는 마산에 있는 농민단체와 같이 협약을 해서 저희가 장기
계약 매매를 해서 매년 저희가 수매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국화를 담그는 것이 그동안의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근데 이 국화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막걸리라든지 발효 기술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효 기술을 접목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화를 발효로 해서 만든 것이 국화면 조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화면 조리가 가장 좋은 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데에는 그냥 아주 잘 팔리는 술 이렇게 개념을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국화면 조리라는 것도 지역적인 특산물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고 우리 매실도 그렇습니다. 매실도 하동 그러면은 우리가 매실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동에 좋은 매실이 있는데 이런 매실을 왜 우리가 지역에서 잘 홍보가 되지 아니하느냐 이걸 제품화시킨 게 이제 매실마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매실마을이라든지 국화면 조리라든지 딱 좋은 데라든지 지금 저희 회사하고 있는 청포도, 블루베리 다양한 제품들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이 영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로 자택에 근무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쇼프 쪽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 세계인들이 단지 우리 한국 교포들만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에서 나오는 제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을 갖다가 같이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이 매실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나 거기 적혀 있잖아. 대한민국 하동에서 나오는 매실로 만든 매실 마을이다. 전 세계 아는 거예요. 국화면 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외에 다른 우리가 그 복분자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함량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제품화 시켜 가지고 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업 가치하고 맞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트렌드라는 것은 결국 건강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많아야 우리도 오랫동안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과거에는 25도 소주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어요. 그건 한 30년간 25도 소주에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995년도에 이 고정관념을 깨지 아니하고는 미래가 없다. 근데 도박을 한 거죠. 제 회사 입장에서는 25도 소주를 개념을 깨버린 거는 무하게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사가 사원을 걸 정도로 반대를 했어요. 모든 거래소에서 이런 술은 받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술을 팔으려면 우리가 전달도 안 하겠다. 도매 업계에서도 불멸했습니다. 우리 마산 창원 지역에 있는 도매 업계 한 군데도 저희 술을 안 팔았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힘들었던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도 그래요. 직원들도 많은 간부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의 가장급 이상 그때 스스로 물러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을 때도 우리가 철학이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고객이 건강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25도 소주라는 개념을 깨지 아니하고는 미래가 없다. 그렇죠. 저희 하나 안 팔아도 좋으니까 회사가 문을 닫아도 좋으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25도 소주가 처음으로 무학을 인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3년, 4년 지나고 나서 모든 회사가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주류 회사 같으면 소주 그러면은 팔리기는 다른 회사가 더 많이 팔릴지 몰라도 이 주류의 선도 메이커는 무학이라고 하는 모든 주류 회사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새로운 또 주류 트렌드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것을 더 우리가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고객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 맛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맛은 당연한 것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주류회사 또 여기서 나오는 사회 이윤이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회사 이거를 우리 기업 가치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할 때 몸이 제가 허락하는 이러한 철학을 지켜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회장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이 대목에서 감명받지 않는 자 누구입니까? 네. 그 사실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뭐 서울 경기 말씀하셨는데요. 서울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1위 주류 회사로 주류 기업으로 우두 설날이 머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 인상 깊었던 게 국화를 그냥 국화수를 개발하셨구나, 국화주구나 했는데 그게 또 경남에 있는 우리 지역 농민들 그리고 특산품, 그러고 보니까는 사실 블루베리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매실도 그렇고 어느 하나 경남에서 나지 않은 게 없었다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아까 말미 중에 그 사회와 뭔가 같이 환원하고 사회와 그렇죠. 함께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사회 공헌 활동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해야죠. 예. 그 보니까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그런 네. 부분들도 최초로 경남에서 시도하셔서 따로 법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장학 사업이라든지 두루두루 애쓰시던데 그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일 첫 사업은 무엇이었는지. 제가 이제 사업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를 맡은 지가 벌써 제가 나이 30에 제가 사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부분 사장들이 40대, 50대였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맡았죠. 그래서 그때는 또 저희 회사가 좀 힘든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또 젊은 피가 필요로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맡아서 일을 해보니까 저희만 잘 돼가지고는 결국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더불어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다가 우연찮게 그렇게 당선이 됐어요. 경남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 활동을 제가 다른 사람들은 통상 한 3년 하는데 제가 9년을 했어요. 아마 기업인이 맡기도 아마 제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평상시부터 아버지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고성 출신이신데 이 마산까지 지게를 가지고 나무를 팔아 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릴 때부터 어려운 거를 가정을 많이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사회복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노력을 할까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복지 종사자 수당도 그 당시 전국에서 꼴찌였는데 그걸 전국에서 2로 저희가 바꿔놨고, 지금 전국에서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유일하게 지역 사회복지협의회로서는 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때 저희가 일부 돈을 내고 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창원시 동업에 대규모 그 사회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 가량의 건물이 지금 들어서 있고요.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가 제가 이 자원봉사센터를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를, 그건 행안부 소속이죠. 그걸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걸 제가 6년간 제가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던 과정에 제가 장애인 그 고용 촉진위원회 위원장을 갖다가 경남위원장을 갖다가 또가 한 12년을 한 것 같아요. 한 번 맡으면 잘 다른 사람 넘어가지가 않는 것이 좀 인식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대타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그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해서 제가 영국하고 스웨덴에도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느냐. 그 대부분 보니까 세탁 사업, 뭐 빵집 사업, 그렇죠. 뭐 커피 사업. 그렇게 자기들도 다 했지만은 그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안정감을 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 장애인 사업장이라는 거는 수익 구조보다도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고용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용을 하면은 장애인이 문제가 일으키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가 책임을 떠안게 되잖아요. 고용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리 정부가 그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해도 그 사업장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은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저희도 장애인들 중에서 저희 중증 장애인들이 한 30명 있는데 장애인들 중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 가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뭐 갑자기 119 불러가지고 케어해야 되고 그래요. 계속 그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거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누군가는 다듬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케어를 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고 사회가 이중 삼중으로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만을 위한 작업장을 우리 회사 안에다가 두보자. 그래서 장애인 자회사형 사업장을 제가 처음으로 경남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해보니까 박수 한번 또 드리고. 아유 고맙습니다. 해보니까 장애인들이 또 어려운 것이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우리 회사 장애인 중에서 두 사람이 또 같이 눈이 맞아가지고 저희가 또 결혼식을 시켰어요. 아, 또 박수. 네, 그래서 그게 제가 가장 인상이 남아. 제가 이때까지 한 일 중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인상이 남고. 축의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축의금도 많이. 저희가 아예 다 준비를 해줬습니다. 아, 저희가 아예 결혼식장부터 신혼여행까지 저희 주례까지 해가지고 네. 다 해가지고 케어를 했죠. 뜻깊은 참 좋은 일이네요. 일이잖아요. 참 고맙잖아요. 그 결혼해준다는 것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 저희가 뭐 문화 활동, 또 체육 활동, 예술 활동 이런 건 다 하는 게 주로 가만히 보면은 그런 문화, 예술, 체육이 중앙 단위에서는 굉장히 지원이 잘 되는데 지방에서는 재원이 없잖아요. 그게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서 다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그때 이제 꿈을 세웠죠. 한 100억 정도 재단을 갖다가 우리가 키워야겠다. 그 당시에 있던 재단은 그냥 장학금 정도 주는 조그만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의 재단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익이 날 때마다 좀 넣도록 해라. 그 지금 한 4, 50억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것이 장학 사업을 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장학금을 일회성으로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크게 성공한 걸 못 봤어요. 그 순간은 고맙지만은 지속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보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 환경이 좋으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사회 여건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가정 환경이 나쁠수록 더 잘했어요. 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해가지고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어떠한 그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출발한 게 우리가 좋은데이 나눔재단 안에서도 참 우리가 희망 장학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희망 장학생이라는 거는 정말 환경이 어렵고 힘든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교 때 한번 봤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가 선발을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10년간이다. 내가 10년간을 그 젊을 때 내가 케어를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나쁜 길로는 가지 않을 거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시작, 예,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그 25명 중에서 서울대학을 3명이 갔어요. 오, 이야, 예? 대단한 친구. 고생했네요, 우리 친구들. 파이팅. 부산대학을 2명 가고 경남대학을 2명을 가고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우리 지금은 부산대 경남대도 파이팅. 예, 학교 이제 선생을 한 선생 친구들도 있고. 교사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또 이번에 자기 첫 직장에 했다고 메일 하나 보내왔는데 부산 의대에 또 간호사로 이제 갔다고 또 이렇게 보내온 애도 있고 손글씨로 편지 고마워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뭘 바라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그 정상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 기대 이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우리 제품이 잘 나와가지고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가 잘 우리 사회에서 케어를 하면은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함께 나누는 것은 생활화돼야 됩니다.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왜 봉사를 안 하냐? 마음은 있는데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계기를 자꾸 마련해줘야 돼요. 봉사라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연탄 메고 올라가는 것만 봉사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을 그 사람이 어디 가는데 잠깐 자기가 동행을 해주는 것만 해도 큰 봉사입니다.
단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저는 뭐 이 기회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생활할 때 이런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한 마음에 항상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면은 우리가 람사르 대회를 저희가 한번 경남에서 세계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정말 주위와 함께 살아가지 않냐면 기업은 안 되겠다고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저희가 우리 논밭도 보면은 우리 논이 가지고 있는 저수 능력 이런 것이 우리가 홍수를 예방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위의 좋은 환경을 함께 가꾸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제품화 만드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 너무 많은 조금 방향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 나아갈 때 여러분만의 청년의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청년의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걸 함께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제가 지금 거의 한 넉넉히 한 5분 듣고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무학이라는 회사를 제가 정말 빙산의 일각을 알고 있었구나. 알면 알수록 우리 무학에서 좀 더 일해보고 싶다. 예. 무학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무학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할까 정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마 경남에서 이 영상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도 무학이라는 회사 정말 좋은 회사인데 나도 그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데 한 생각들을 아마 지금쯤 많이들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자리를 옮겨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회장님?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기 보니까 좋은 데 한 군데 있더라고요. 예. 살짝 옮겨서 예.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같이 가실까요? 예. 네, 짜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네, 지금 뭔가 장소가 확 바뀐 거 보이십니까? 자, 여기가 어딘가요, 회장님? 굿데이 뮤지엄입니다. 굿데이 뮤지엄. 예. 뭔가 이렇게 옛날에 저희가 보던 무학상회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뭔가 이렇게 꾸며놓으신 이유라고나 할까요? 뜻깊은 장소인 것 같아요. 우리 주류회사가 생산만 하였지 우리 고객하고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주류회사를 많이 다녀봤죠. 많이 다녀보면서 우리나라만의 특색이 있는 공간과 또 전 세계 주를 만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뭔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굿데이 뮤지엄을 만들게 됐죠. 아마 주류회사에서는 저희 회사가 유일할 겁니다. 네. 유일할 그런 것 겁니다.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서 전 세계 술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여기에 또 우리 과거에 잊혀졌던 모습을 다 같이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여러분이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네. 네. 이 굿데이 뮤지엄이 일반인들에게도 오픈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언제든 시간 되실 때 친구들이나 단체들이나 오셔서 보시면은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굿데이 뮤지엄은 문화관광부 지정 관광 코스 들어가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항상 무료 개방이고요. 365일 대부분 저희가 요즘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다 항상 입장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뮤지엄을 통해서도 또 뭔가 우리 회장님의 경영 철학, 기업 철학을 또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실은 볼수록 매력에 빠지는 우리 주식회사 무학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인재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인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머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 또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머리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나와서 보면은 2년만 열심히 하면 다 따라갑니다. 문제는 그 본인이 자기가 희망하는 것은 굉장히 높고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것은 수준이 낮고 이러면 항상 들어와도 못 견딥니다. 인재라는 것은 기업이 바라는 인재라는 것은 우리 기업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기업이 뜻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와서 내가
노동의 대가만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업이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의 희망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 있고 본인이 일하는 수준은 과거의 지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창의성은 좋지만은 창의성도 반드시 열정이 따라가야만이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창업하는데 솔직한 얘기 우리가 들어봅시다. 창업해가지고 100개 회사가 창업하면은 3년 후에 몇 개가 남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개가 창업하면 3년에 남을 수 있는 거는 한 3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 남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개에서 10개 남는다는 것은 성장을 하는 기업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유지하거나 도태하거나 그리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럴까요? 저는 한 가지로 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집념이 없다는 거죠.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힘들면 요까지는 참아보고 또 그까지는 참아보고 그러다가 나라고 그냥 포기를 하는 상황이 많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세웠으면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보다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직장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와서도 외부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또 내부 경쟁도 있는 거거든요. 요즘 대학에 들어가면 뭐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직장에만 들어가면 직장이 알아서 내 책임지겠지 이런 사고를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학에 가서도 진정한 대학생이 되려면 대학에 가서 성실히 학업을 열심히 해야 미래에 좋은 인재가 되듯이 직장에 들어와서도 직장 내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낼 때 훌륭한 인재로 남는 겁니다. 인재라는 개념이 성취욕이 높잖아요. 성취욕이 높은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성취욕을 높게 가지고 자기가 그에 대한 열정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가 남보다 30분만 먼저 3년만 나와봐라. 그럼 너 성공 안 하는 사람 내가 없다.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남보다 30분만 먼저 일찍 나와봐라. 내 퇴근하고 똑같이 퇴근하는 말 안 하겠다. 30분만 일찍 먼저 나와봐라. 그 정도 열정만 있으면 다 성공해요. 저희가 이때까지 무학이 제가 이 기업을 맡아가지고 한 100번 성장시켰을 때요.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마이클 포트 교수가 이야기했던 경쟁 우위 3요소. 집중화, 차별화, 원가 우위. 제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창원대학을 포함해서 대학 강단에서도 12년간 교수 생활을 같이 저녁에 개명 교수로 나가줬습니다. 그때 학생들한테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요. 스펙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키가 큰 사람 농구 잘하면 농구 잘하는 쪽에만 집중해야지 키 큰 사람이 수영을 왜 해요? 네. 네? 맞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집중화를 해야 돼.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집중화 해야 되고 그 차별화라는 것도 내가 남이 안 하는 걸 해봐야 되거든요. 남이 다 하는 고깃집하고 그 고깃집 안에서도 난 조금 더 다른 것을 가미해서 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조금의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별화라는 것이 남이 따라오게 되면 그 차별화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차별해 나가야 돼요. 그 원가 우위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는데 경쟁력이 있는 어떠한 가격력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비용은 싸고 판매 비용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원가 우위거든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받고 싶은 욕망은 한 100원이 된다 그러면 한 90원에 취업을 하고 가가지고 더 일을 해가지고 100원이 아니라 120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바뀌어갈 때 그 사람의 원가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집념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난 성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서 3년, 4년 해서 10년 배운 거, 또 대학 4년에서 그 중요했던 4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은 인생은 더 60년, 70년 살잖아요. 그 사회에 나와가지고 제 친구 대학 다닐 때는 좀 빌빌했는데 사회 나오고 한 5년 지나보니까 이 친구는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5년 동안 계속해서 일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발전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회사 와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봉급이 작았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또 하나는 일을 많이 시켰어. 그러나 일을 적어도 봉급이 작았다 보는 거는 기업이 재정이 취약해서 그렇다 보면 이해를 하지만은 일을 많이 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3년간, 5년간은 일을 많이 배운 사람은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이세 경리자니까 첫 직장을 이 무학에 들어온 걸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획실에서도 빡세게 일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취업했습니다. 대부분 이세 경제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살아가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ROTC를 했고 저는 특전사에서 13공소에서 근무를 하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가 그냥 TV 드라마에서 나온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현실은 명확합니다.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공이 그냥 갖다 준다는 게 아닙니다. 금수저, 은수저 해도요. 사회에 나오면은 자기 노력에 따라서 금수저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수도권에 비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지 그 어렵다고 우리가 도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아끼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더 애틋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제 추가로 들으려고 했던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도 예. 사실은 사이사이 많이 해주셔서 예, 예. 더 이상 뭐 질문 드릴 게 또 뭐가 있을까. 아마 예. 이 영상 보시면은 쭉 듣다 보시면은 우리 젊은 진짜 인재들, 청년들 마음속에 아마 드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마음속에 드는 그 생각대로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0분만 3년. 그게 이제 직장인들은 30분을 일찍 나오는 거겠지만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또 젊은 청년들은 본인 생활 안에서 30분만 내가 3년을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면 그거야말로 진짜 값진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한번 바꿔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사고를 바뀌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세요. 행동으로 옮기시면 그것이 반드시 그 행동이 몇 차례 움직이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발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반 이상이 성공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면 된다. 저는 군생활하면서 배웠던 것이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우리 특전사 구호였거든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전할수록 그 재미가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말씀까지 다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업, 그리고 정말 좋은 데이, 그리고 그렇게 정말 좋은 기업과 좋은 데이가 함께하는 우리 정말 좋은 경남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예, 청춘 맞나? 청춘 맞다. 감사합니다.